인사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지난주 내내 이 정치 메인 뉴스가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네. 조선족 발언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 우리나라 인구 부족 문제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라고 우리나라에선 하죠. 그분들을 대거 이렇게 영입을 그러니까 이민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정책 뭐 좋은 정책일까요? 정말 두괄식 방송인 것 같아요. 안부도 묻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네요. 당황스럽습니다. 급하신가 봐요, 지금. 아니,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제조업이나 이런 곳에서 힘드신, 그러니까 3D 업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외부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그게 정책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정서적으로 과연 맞을까? 조선족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그죠? 예. 하긴 네, 정서적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뉴스에서 조선족이 주인공인 자극적인 뉴스들도 좀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아무래도 중국 동포라는 말처럼 조선족은 한민족이다라는 인식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석 씨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포. 근데 저희가 굳이 그 조선족을 우리랑 동포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고 또 애매하다는 게 중국도 중국 나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조선족도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일단 본인들은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이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굳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안고 포용해야 된다? 저는 조금 애매한 문제라고. 이미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예.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굳이 한민족이란 이름으로 아니 이렇게 이민을 추진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한번 나가 뺏기고 나서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챙기고 옛날에 1박 2일에서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강호동 MC 시절에 연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연변에 이제 조선족들 다 불러다가 아리랑 부르고 막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선족 친구들을 몇 명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정식으로 이제 네. 대학 유학 온 친구들 만나보면 말만 한국말을 하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교육 다 배웠고 한창 동북공정 막 시끄러울 때도 뭐라고 해요? 그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북한에 있는 민족들이 고구려라는 게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민족 다 끌어당겨야 돼 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대외 활동했을 때 중국에 항해 전적지를 갔다 온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가이드를 한국말이 가능한 조선족 분이 해주셨어요. 되게 친하게 지냈고 네. 또 따뜻한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혹시 고구려 어느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중국 역사죠? 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셔서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 그분들은 벌써 한 4대, 5대 이상 중국에서 살아온 네. 분들이고 말만 이제 우리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전 딱 그걸 들었을 때 막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다 저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도 나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고 배우고 자라왔다. 그냥 한국을 보는 시각은 잘 사는 선진국 그렇지. 부러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한류 문화, 드라마 이런 거 부러워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정서적으로 융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많지 않죠.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근데 진짜 외국에 있는 인력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주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책적으로는 옳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당대표잖아요. 김무성님이라 하시는 분은 뭐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너무 경솔하게 딱 조선족을 찝어가지고 말했다는 거 아까 명희 씨 말한 거 마냥 우리 한동포까지 챙겨야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진짜로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 게 구로나 가산 한번 거기 중국인 예, 거기 맞아요. 있거든요. 예. 장난 아니 거의 중국이야. 네. 간판이 다 중국이에요.
엄청 무섭단 말이에요. 구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구로는- 중국인 거리? 아 거긴 안 가봤는데 부산에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아. 부산역 바로 앞에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거기는 중국 음식도 다 중국인 분들이 하시고 그래. 근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그런 거리를 형성한 것과 또 조선족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거리를 형성한 건 약간씩 다르지 않나요? 아 그래 정정할게요. 거기도 조선족들이 와서 정착을 하셔가지고 아. 그리고 거리를 형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에게 인식 자체가 영화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폭력적 범죄나 뭐 인신매매, 뭐 장기 팔굽 이런 것들을 너무 조선족 하나만 딱 집어넣고 맞아요. 연변 그렇게 이것도 문제예요.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는 문제일 텐데 인식적 격차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건들의 좀 원흉들이 이렇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족들이 많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선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 절차가 노무현 정부 때 좀 절차가 간소하게 네, 간소화됐죠. 풀어졌죠. 예, 많이 하고 있죠. 풀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는 조선족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진짜 불법 노무현 이민자 아저씨 진짜 때문에. 신자유주의자인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시죠.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 문턱 그러니까 과정과 아픔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과거 미국에서도 과도기적인 과거 미국에서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막 끌어당길 예. 때도 분명히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고 특히 고급 인력들은 잘 데려갔습니다만 더 못 사는 나라 그런 애들은 좀 많이 걸러내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조선족 친구들 봐도 그러니까 진짜 조선족 같은 경우는 진짜 양극이 심한 게 한국에 유학을 올 정도의 조선족인 친구들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엄청 부자들이에요. 다 쓰는 거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가 무한해요. 그러니까 아이폰 처음 딱 나오잖아요. 다음날 바뀌어요. 금색 두른 걸로 바로 바뀌고 그냥 입고 쓰는 것에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한국 가서 돈 써주면 고마운데 맞아요. 저번에도 저 애들 제가 부산에 학교 나왔으니까 부산에 있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국인 친구가 놀러 와서 잠을 어디서 자느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 저기 가서 자면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럼 저 집을 사면 되냐고. 아, 세상에. 가능해. 그 세상에. 가능하다니까. 애들 다 차 타고 다녀요. 예, 숙박에 대한 개념이 잘 없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없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다들 중국 조선족들은 자치구를 형성해서 독립을 원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족들을 그쪽으로 이민을 시키고 하는 바람에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라고 배웠는데 정작 조선족들은 우리 역사, 중국은 우리 역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선 역사를 배우지도 않고 네. 하면 아무튼 너무 민족을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민족보다 작은 개념들 있잖아요. 시족 사회, 부족 사회, 네. 가족 사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부족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민족으로 지금 막 배우고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진짜 한민족일까? 아니면 고려시대 때 우리가 원나라 부마국, 사위국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2만 명인가요? 2만 명의 공력, 그러니까 세금처럼 바치는 여자를 2만 명을 보냈으면은 그 동네에 있는 여자 다 보낸 거거든요. 그럼 그 동네에 있는 여자 다시 2만 명들이 돌아오고 했으면 분명히 피도 섞였을 테고. 다 섞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한민족, 네. 민족이란 개념을 따지는 게 그 핵심이 그런 사관 자체가 저분들이잖아요.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관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권의 수성을 위한 좀 스크럼이라고 봐야 되나? 민족이라는 게. 넘어야 돼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근대에 생긴 개념이고 또 그 제3세계 독립국, 친생 독립국들이 그런 민족이라는 윗빌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치에. 네. 용어 잘하죠. 오. 그걸 배웠어. 배웠어. 그걸 이용해서 독립을 헤쳐나가고 그런 거에 이용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히틀러처럼 전체주의에 악용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그 아마 민족에 대한 그게 별로 없었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는 실수하신 것 같은 게 아마 민족교육 헌장인가 해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게 뭐 민족 사명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단결해야 되고 집결해야 되고 성장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막 그런 걸 하다 보면서 이제 그게 더 짙어진 것 같아요. 민족이라는 게. 그런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민족은 나쁜 게 아니죠. 민족은 전혀 나쁜 게 아닌데 민족 우월, 민족 우선적 네, 정책이나 이제 그런 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네. 문제가 되죠. 우리도 아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말은 아마 이걸 썼을 거래요. 학자들 말대로 말은 썼어도 옮기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옮기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이거 없었으면 여기도 아마 다 쪼개졌을 거예요. 확실히 한민족이란 말도 못 썼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래도 이 말 쓰니까. 근데 과연 민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선진국이 되려면 막 뭐죠? 세계적인 세계 시민으로서 좀 이렇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심지어 국사 근현대사 나눠서 배우고 두 과목 되고 엄청 양 더 많아지고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허구성 그리고 악용됐을 때의 폐해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이 조선족이라는 어감이 솔직히 좀 조선족 무슨 종족을 일컫는 것도 아니고 나쁘죠? 나쁘게 들리긴 한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조선 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게 그냥 중국의 한 소수민족 중 하나다 이 소리예요. 조선 그러니까 그 피를 받은 소수민족이긴 한데 피보다는 아무튼 이 말을 쓰니까 부럽긴 합니다. 그 친구들. 네, 그래서 중국 동포라고 이용하고 이름 짓고 있긴 한 건데 동포라는 말에는 민족이라는 것이 들어간 거여서 그러니까 그렇지. 중국에 사는 한민족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정작 조선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사회적 혼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다 떠나서 이 앞에서 종국 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과도기를 잘 헤쳐나가고 옳은 방향으로 헤쳐나가야 그쵸.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따졌을 때는 누가 들어와도 그래 들어올 수 있죠. 어떤 유입도 있고 그쵸. 또 유출도 있고 한데 그 과정에서 그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립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네. 그래도 이게 좀 잘 끌어가지 네. 않을까 또 올바른 미래가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일부러 사진을 그 김무성 대표 발언을 뉴스로 할까 그러게, 아니면 그걸 잘 이걸로 모르겠네. 할까 하다가 이걸로 했는데 보면은 이 조선족 분들이 어떤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조선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한복을 입고 하는 건데 조선족에게 우리나라가 정서적 고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될 수 있죠. 네. 그것도 나쁘지 이 않죠. 친구들이랑 노래방 안 가보셨죠? 되게 신기합니다. 노래가 와우. 진짜 북한 우리가 TV에서 볼 때 북한 애들이 와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러요. 아. 창법이 그렇게 굳어졌더라고. 되게 신기해. 아, 그럼 북쪽의 창법인가?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 몇 명 이렇게 봐보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 놀면 재밌긴 해요? 같이 놀면? 아니 근데 대화가 다 통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나 이런 문화를 다 접하고 커서 네. 그런 이질감은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럼 조금 융화도 쉽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역사관을 바꾸는데도?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영화나 언론 같은 곳에서 흉악범만 너무 부각시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언론도 문제예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중에서 분명히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네. 흉악범이나 뭐 무비자로 오거나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아주 단호하게 처벌을 다 해야죠. 네.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는 색출을 해가지고 다시 추방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 체계도 확실하게 잡아놔야죠. 네. 계속 그냥 무조건적인 유입이 맞다고 생각하지 우리나라가 않거든요. 얼마나 웃긴 게 불법 체류자가 있잖아요. 부부 불법 체류자인데 자식도 있어요. 만약에 이 자식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여도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자식은 공짜, 불법 공짜. 체류자가 아니에요? 받게 해줘요. 나도 최근에 들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이상한 제도 때문에 이상하죠. 왜냐면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제도지. 탈북민 같은 경우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탈북민이면은 똑같이 탈북민이 돼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 제도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법이라는 것은 저는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정에 맞게 자꾸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뀌어야죠. 이게 항상 어차피 사람이 만든 룰이다 보니까
분명히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오류를 뭐 잘 잡아가는 것도 지금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 좀 단호하게 좀 해주고 오원춘 맞아, 같은 오원춘도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우위엔춘인가 그렇게 불러줘야 돼. 중국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 그 맞아, 중국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딜 한국 이름으로 아니 뭐 몇백 조각을 내놓고 사람을 그런 사람은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네. 아 조선족이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대고 똑똑한 조선족들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는구나 이런 좀 감정적 공감이 생기지. 네요. 지금은 너무 김무성 그 무대라고 하셨나요? 네. 무성대장? 무성대장. 무대 그분께서 너무 그런 거 없이 조선족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표 깎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그 조선족 분들 말 만나보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중국으로 갔던 대외활동 마지막 프로그램이 한중우이공원이라고 한중 우이공원 우이? 네 우정을 아, 하는 우리. 네, 그 공원이었는데 거기서 조선족 소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노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막 연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이쁘다. 이름이 연아예요. 근데 자기도 김연아 되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생긴 것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부러울 만큼 몇 살이에요? 이런 네, 죄송합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아이 무슨 큰일 나. 그래.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이걸 검색하면서 조선족 치니까 이미지는 다 뭐 조선족 살인, 뭐 조선족 뭐 범죄, 조선족 뭐 맞아. 인간 인신 매매 그래, 같은 것만 인신 뜨더라고요. 매매, 이인육 판매 뭐 이런 거 많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불법 체류자는 색출해내야 하되 완전히 해야죠. 네. 정식으로 이민을 오거나 일을 하러 오는 분들은 좀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역사관을 주입할 수가 없을 네.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잘하오셨으니까 네. 좀 다른 역사관을 가졌어도 네. 요 경제 체제 안에서 서로 돈 버시고 살면은 조화가 그래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또 로마에 오면 로마법에 따르라고 우리 책 법책에 맞게 또 같이 좀 살아야 우리도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정말로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참 이만하잖아요, 이만하. 한반도도 아니고 절반을 살고 있는데 여기 뭐 중국 거리, 조선족 거리, 일본 거리 다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죠? 이런 유치한 생각이 정말 드네요. 남한이 작긴 작아요. 산둥반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산둥반도가 남한만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형 여기 되게 작아 이러더라고. 한국말 되게 잘하는 중국인 친구인데 여기 작아. 깜짝 놀랐죠. 우리는 그것도 멀다고 지금 명절 때 어떻게 가냐 네. 고민하고 있는데 그 조선족 친구가 연변 살다가 베이징으로 이제 이사를 베이징 그러니까 부장건데 이사를 가는데 기차를 6일인가 탔다 그랬어. 그러니까 되게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면 간다는 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 그 친구들은 처음 봅니다. 또 막 컬처 쇼크였던 게 우리는 서울 부산 하면은 이것 해야 몇 킬로죠? 50, 40? 400? 뭐가? 400좀 서울, 안 돼. 부산 400 좀 안 돼. 네, 근데 거기는 천 단위더라고요. 킬로미터 1000, 단위가. 2000. 대국이야. 대국이었죠. 대국은 대국이야. 땅만 보면. 그래요. 그들의 뭐 성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면서 뭐 사드 배치 이런 건 다음번에 한번 네. 말해볼까요? 그래요? 요즘 또 그게 이슈가 되니까. 네.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조선족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렇죠. 저희가 다음 주제로 갖고 온 게 그 뭔가요? 인턴 얘기예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같은 곳에서 인턴했던 경험이 있죠. 잘 경험. 아 그러네요. 셋다. 네. 아 근데 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가 이것도 자경지원해서 뒤를 봐주는 방송이니 막 이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 네이버. 아닙니다. 진짜 네, 네이버 아닙니다. 몇 개월씩 하셨죠? 2달? 전 두 달. 2달. 두 달. 전 6개월 했어요. 딱 걸리네요. 걸려요. 네. 저희가 인턴 얘기를 갖고 온 게 이번에 정부에서 하도 막 열정 페이다, 뭐 노동 착취다라는 그런 거센 얘기가 많으니까 지침을 발표했어요. 인턴, 일명 줄여서 인턴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열정 페이 근절을 위한 보호 가이드라인이에요. 완전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인 네, 거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부 지침으로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무석 씨가 6개월 인턴 하셨다고 했는데 6개월이 최대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최대 근무 기간. 네. 근무 가능한 기간. 네. 그리고 원래 있던 사원들의 10%를 넘지 않는 인원으로 해야 되고 그죠. 하루 8시간 이하로 해야 되고 네. 10%?
네. 총 엄청 인원수의 적은 거네요? 10%. 어. 총 인원수의 10%. 많죠. 인턴이 그 정도면 많은 겁니다. 근데 20명이면 2명밖에 안 되는 건데? 그치. 많은 건가? 인턴이 더 많으면은 안 될걸요? 비정규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더 많아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건 인턴이. 딱 드는 생각이 그럼 국회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딱 전체 9명. 그러니까 네. 가장 보호를 못 받고 네. 가장 비정규직이면서도 나약한 게 국회 인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불쌍해. 그야말로 노동 유연성이 제일 제일 엄청난 높은 거죠. 아니 최고고 너 나가면 나가는 고용 거야. 안정성은 최하. 네. 거기 분들은 그쵸? 진짜.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인턴 규제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이런 규제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 이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니까 지침이니까 이건 안 지켜도 그게 없어요. 강제 사항이 없어요. 법적 처벌 규정이 네, 아예 없는 없어요. 거. 근데 대신 이거가 제일 이제 효용을 발휘하는 거는 그동안 인턴들은 고용인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었어요. 근로자 취급을 못 받아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 적용을 안 받았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인턴들을 근로자 취급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보면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그죠. 있죠. 인턴이라는 게 결국은 전문성 없는 사람이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돈벌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러 가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인턴을 좀 많이 뽑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턴이 장전이네. 기업 입장에서 또 부담이 되니까 인턴을 못 뽑게 되고 그럴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전에 작년에 발표됐던 게 그 저희 뭐 하반기 때 뭐 경제정책 발표한다고 했을 때가 그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때 제가 자유경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인턴들 고용했을 때 그 세제 혜택 같은 거 기업에다가 부여를 해주고 지금 아마 그런 그거 거랑 있어요. 맞물려서 이렇게 좀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는데 저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 사실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열정페이 하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그 작년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소속 위원님. 전이라고 해주세요.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직속에서 저 은퇴하셨나요? 그게 그 임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2기로 마무리를 했고 3기가 출범을 했죠 이제. 그렇구나. 위원장님도 벌써 바뀌고. 1년 됐어? 그거 네. 임명장 페북에 올리고 한 게? 네. 시간 빠르죠? 너무 빠르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윈윈페이라는 거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정페이 인턴이 꼭 열정페이겠느냐. 뭐 청년 입장에서는 일을 배우고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인력을 얻고 하는 것은 윈윈페이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반발도 있었어요. 윈윈페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처음에? 윈윈? 네. 상생. 서로 그런 거 이긴다. 아니에요? 서로 서로 이긴다. 좋다. 서로 네. 좋다. 서로 이득이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근데 입에 착착 달라붙진 않네. 그쵸. 착착 달라붙지도 않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기만하는 거냐라고 그렇지. 좌파 열정페이는 언론에서- 얼마나 섹시해요, 단어가. 좌파에서 많이 물어뜯더라고요. 윈윈페이. 근데 그것도 맞는 말 같긴 한데, 근데 뭐 이 정책을 제외하고 나서 기업에서는 이 사람한테 생산성을 못 얻을 거면은 내가 새로운 인력을 뭐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더 좋은 기회를 받고, 맞아. 괜찮다고 하면 그냥 이게 단순하게 서류 한 장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좀 지켜보고 괜찮다고 싶으면 채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잘 마련되면 좋고 뭐 입장에서도 본인 입장에서도 일 배우면 좋고 과거에 친구들이랑 저 이제 친구들 청주애들이 있는데 다 이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고 저 이제 있잖아요. 다 같이 이제 술 먹다가 일대 다루다가 이렇게 각이 좀 섰던 게 그 중에 어떤 친구 하나가 이제 인턴을 하는데 인턴이 아니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공장 라인에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는 관리니까 말을 하는데 와 우리 인턴 애들은 너무 불쌍하다. 돈도 얼마 못 받는데 얘네 일을 엄청 부려먹더라. 그래갖고 막 이제 여기 있는 애들도 그래 인턴 부려먹으면 안 되지 돈 줘야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던 게 야 그 인턴은 누가 강요해서 거기 들어간 거야?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그 인턴은 지금 뭐 대학생이야 뭐야?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학점도 인정이 되나 봐요? 학점 인정되는 그러니까 아마 전문대였을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걔는 전문성도 없지, 학년도 낮지, 심지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들어간 자발적으로 한 거고, 거고. 그게 걔한테는 경력이 쌓여. 네. 돈도 조금은 주긴 주잖아. 그럼 이게 그렇게 착취야? 이렇게 말- 말을 하니까 말라 죽을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지, 그리고 인턴밖에 안 되는 애를 그렇게 부려먹으면 어떡해?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딱 어느 정도 저 같은 친구나 그런 보통 친구들의 그런 중간을 좀 맞춰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좌파 언론사나 아니면은 뭐 청년 유니온 이런 단체에서는 또 다른 고용 불안정성을 고착화시키는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 고용 사람들.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인턴인데. 아니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진 모델 하면 유럽 떠올리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은 인턴은 무조건 무급이에요. 돈이 없어요. 기업에서 배우면서 다니는데 어떻게 그래요. 돈을 주냐 돈을 이런 건데, 학원 다니는 거죠 사실상. 또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말을 또 돌려가지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고용 불안정성을 고용 불안정을 유발한다. 고착화시킨다. 고착화시킨다. 그 단어들 잘 뽑아 걔들. 아니 인턴한테 어떻게 고용 안전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기사 내는 거죠. 나쁜 거 같아.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에서 끝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인턴들을 뽑았는데 안 전환시켜주는 거. 그런 건 이런 문제죠. 것들은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죠. 왜냐하면 이 사람 본인도 한 3, 4개월, 길게 6개월을 시간을 투자하고 했는데도 안 해줬으면 그런 건 문제가 된다 쳐도, 진짜 그렇게 막 그렇죠. 그런 문제 삼은 건 네. 진짜 그래서 사실 그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많긴 해요. 고용할 것처럼 해놓고 일만 시키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 사례가 그래도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계약서를 처음에 안 쓰고 들어가니까 생기는 문제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로자가 아니기 근로계약서를 때문에. 안 썼었어요. 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 무조건 써야 써야 된다. 된다. 네. 그래요. 아무리 인턴이라도 그래 돈을 저는 받고 안 받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하다고 안 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구술이 아닌 수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전문성 없는 상태에서 가서 좀 무시도 당해보고 넌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라는 구박도 당해봐야 그 개인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지 네. 않겠습니까? 저도 과거 자유경제원 인턴을 하면서 전희경 총장님께 1대1로 불려가서 엄청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많이 혼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혼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저도 뭐 기업에서 이렇게 정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인턴을 한 두세 군데서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좋은 상사들이에요. 근데 좀 나쁜 상사잖아요? 몇 번 일 시켜보고 안 해, 너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이제 뜯겨버리는 아무것도 거야. 못하는 거예요? 맞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닥달하는 사람이 그때 좋은 사람인 걸 그러니까 나중에 알지. 그런 거를 이거는 사회로 나가는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에요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자꾸 이쪽에서는 이쪽 좌쪽에서는 저것 보라고, 청년은 저렇게 착취해, 청년은 저래서 힘들어, 인턴도 서러운데 더 서럽게 해, 막 이런 식이 되면은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 또 글로 쏠리게 되잖아요. 난 안 서러운데. 그래서 막 똑같은 걸로 알바 노조가 네.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조합? 만들 있어요. 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르바이트는 취직하기 전 단계에서 뭐 내가 대학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은 취직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징검다리로 성격이 아직은 강하잖아요. 말 그대로- 수학의 용돈벌이야. 네, 말 그대로 파트타임이에요. 파트타임이면은 내가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업은 따로 있어요. 학생이든 뭐 그치. 공부를 하든 여기 외로 내가 남는 시간에 그냥 쪼개가지고 돈 버는 건데 무슨 본인들이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고.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줄어든다니까. 근데 그런 노조 또 위원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그럼 알바 하나? 안 하겠죠. 안 하겠지? 현지 알바 아닐 거야. 기가 막히네 진짜. 그래서 정교조도 노조위원장 하면은 교사 예, 안 하더라고 보니까. 교단에 쓰지 않잖아요. 70명인가? 몇 명이었죠? 꽤 많던데. 근데 아는 분도 원래 쌍용에 다니셨는데 그때 노조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는 출근 안 했대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당연하지. 네.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는 거죠. 네, 기업에서 준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정규조가 이번에 법에 노조되면서 네. 좋은 점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더 세게 낼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좋아한다고 하대요. 근데 이제 역시 정규조 전문가. 노조에 나가면은 월급 못 받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념이냐 실리냐에 대해서 아니 선생님이 애들을 안 가르치고 노조질만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등 하셔야지. 아 갈등도 필요 없지. 이미 2심까지 지금 판결 난 거죠. 30 남은 건가요? 네. 그래서 어. 한번 그 정교조 이번에 법에 넣어줘 확실히 판결 났을 때 네. 옆에 담배 피는 그 정교조 위원들 옆에 누가 서 있었대요.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고 북한도 이러진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를 북한은 안 하더래요. 그러지. 애초에 죽었어. 그냥. 죽었어. 여기는 살려주잖아. 어쩌다가 또 종교조 얘기 나오면 우리를 모두 흥분하게 하는 주제라서 그렇죠.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인턴법 그러니까 좀 긴 원래 플레이 있는데 네. 그거는 열정 페일 근절을 위한 보호 가이드라인. 보호 가이드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인턴을 더 양성하고 근로 복지를 하향시키고 아마 그럴 거는 전 진짜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불안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인턴 자리가 줄어들진 않을까. 기업들도 맞아요.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맞아. 그런 대신 했더라고요. 저 성과자는 2개월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은 넘지 말게 해라. 근데 또 이게 어쩌면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 6개월로 제한해 놓는 것이. 이게 막 작년 여름부터인가 아마 언론몰이를 좀 했어요. 어디 이렇게 대학에서 필수로 친구네 대학 거를 꾸르동블루라고 거기도 호텔에서 필수적으로 인턴을 해야만 졸업이 돼요. 맞아요. 그런 학교들이 맞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가니까 기업에서는 넌 얘는 인턴을 해야만 되니까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부려먹을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법이 마련된 거라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정부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냐면은 우리 자유경쟁 인턴 할 때 한 친구가 노동부에서 월급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맞아, 그 맞아, 자리는 맞아. 하나를 마련해 준 거예요. 맞아. 사회기관 단체에.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보다 월급이 훨씬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경우에는 저 옛날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그다음 기업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40만 원, 40만 원, 네. 8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니야, 딴 데서? 그게 사실은 정부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맞아. 안 해도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되는 일자리를 정부의 지침이고 하라고 하니까 굳이 만들어가지고 월급을 주고 혹은 노동부에서 주고 하는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무슨 유니온 무슨 복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단체에서 또 정부가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맨날 그렇게 떠들어봐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알만한 기업들의 인턴은 못 들어가서 안달이고. 그래요. 다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순한 여론몰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유경전에서 많이 배웠어요. 가서 우리가 세미나 요약하고 토론회 준비하고 하면서 아직도 타자를 잘 못 치시고. 이렇게 시키시더라. 근데 이거 얘 비밀이라서 그러면 하면 안 돼. 타자를 잘 치는데 아직 좀 많이 미숙한 친구라서. 그래서 150타 나오나? 사부랑 해성 다 오빠가 하고 그렇죠. 그랬던 적이. 근데 화 엄청 많이 났을걸? 화가 여기까지 나는데. 뭐 네, 못하니까 못 시키고 대신 세미나 요약은 잘했죠. 잘했어. 재미있던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라니까 인턴이라는 네. 건. 그래요. 뭐 진짜 저도 거기 다니면서 되게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잘 쓰는 건 아닌데 원래 그 전에 더 못 썼죠. 근데 그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틀에 한 편 정도의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제가 거기서 글을 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유연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는 자유경제원이라는 곳에서 인턴한 걸 만족하잖아요. 원하니까 간 거잖아요. 근데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인턴을 안 하면 정규직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거라도 무조건 인턴을 하고 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아, 맞네. 그러니까 조금 더 취직 시장의 유연화가 음. 지금 원샷법이니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통과되고 하면은 기업 활성화법이 막 통과되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인턴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네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 노동개혁이 정말
미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약간의 물꼬를 트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깜짝 오늘 놀랐- 오빠가 그 타고 오면서 그 쉬운 해고라는 그쵸. 그거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사진 좀? 쉬운 해고가 온다? 뭐 이거였나? 쉬운 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지금 되게 여러분들 기동력이 좋아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은 확대가 아마 안 되실 테니까 뭐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쉬운 해고가 온다 이래가지고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과 지하철 노조, 도시철도 노조가 이제 같이 해서 붙여놓은 건데 정부에서 이번 법을 통과시키면 저성과자를 퇴출하니까 이게 쉬운 해고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요. 이 중에서 6시간을 이 사람이 땡땡이를 쳐요. 대놓고 일을 안 해요. 대놓고 안 해요. 이 사람 자르려면 여러분들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노동법 안에서 일반 기업체에서 이 사람을 자르려면 합법적으로 자르려면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과연 말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쉬운 해고가 아니고 나갈 사람을 내보내는 건데도 이렇게까지 말을 붙이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럼 저성과자 아니 이 저성과자라는 게 정말로 일에 대한 성과가 없는 사람을 퇴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안 나도 모르겠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루 8시간 앉아 있으면서 우리나라 그 앉아 계시는 분들 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나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 하나 데리고 있는 게 손해니까 잘라야지. 이게 다 우리나라가 평생 직장을 그래요. 라는 관념 때문이에요. 요즘 많이 벗겨지긴 했는데. 네. 그런 일자리에 대한 기본 관념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평생 직장. 네. 이런 노동 구조 문제, 실업 문제, 취업 문제는 앞으로도 아마 몇 번 더 다뤄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이슈를 계속 꺼내놓을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턴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국가가 발전하는 주기의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인턴 같은 게 30년 전 일본에서는 벌써 인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됐대요. 열정 페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인턴이 없었고. 지금 그냥- 이 가이드라인 이것이 일본에서 아마 90년대 초인가에 시행이 된 겁니다. 미리. 네. 네. 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고 혹은 또 퇴락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정부의 이런 지침조차 어쩌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최소한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